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었던 전단지 한 장이 제 지루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욕지도 당일 여행, 단 3만원이라는 커다란 빨간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느껴졌지만 그보다 지루했던 일상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미경으로 이혼한 지 18년이 넘은 62세 여성입니다. 수원 변두리의 소형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오늘은 바다를 한번 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아침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동년배의 어르신들 약 3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소일거리를 즐기기 위해 나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관광버스가 도착하고 인솔자인 가이드가 손짓으로 우리를 부르더군요. 어르신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신나게 놀러 가봅시다. 가이드의 에너제틱한 목소리와는 달리 버스기사는 무표정이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이정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살짝 끄덕이며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그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한참을 달리는 동안 가이드는 마이크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으나 사실 우리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건강 관련 상품이나 의료기기 설명이었습니다. 그제야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이 상품 판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이드가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김밥 한 줄과 작은 생수병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3만원짜리 여행의 현실이었습니다. 버스가 잠시 휴게소에 멈추었을 때 모두 화장실을 가거나 김밥을 먹기 위해 내렸습니다. 그때 버스의 앞쪽에 홀로 남아있는 이정우 기사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님도 식사하셔야죠. 이거 드세요. 제가 건넨 편의점 음료수와 샌드위치를 보고 그는 조금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속 권하자 마지못해 받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으며 오랜 세월 담배를 피운 듯한 허스키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음료수를 받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해 보였던 그가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새 푸른 바다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너머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어르신들도 창밖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곧 욕지도에 도착하겠지만 가이드는 먼저 다른 곳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버스는 바다가 보이는 큰 건물 앞에 멈췄고 건강나눔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상 판매장임이 분명했습니다. 승객들은 내리라는 말에 한숨을 쉬며 모두 내렸습니다. 버스 창문을 통해 이정우 기사님과 시선이 마주쳤고 그의 표정에서는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그에게도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이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굳은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판매장 안은 예상대로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이드는 이제 판매원으로 변신해 열정을 가지고 제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석 팔찌부터 건강보조식품, 고급 안마기까지 다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몇몇은 실제로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 안마기는 평소 10만원에 판매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8만원입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정말 추천합니다. 가이드의 열정적인 판매 멘트가 계속되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연금을 모아 이 안마기를 사야겠다며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인터넷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가이드가 저를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상술에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판매는 거의 2시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지루함에 하품이 나오던 찰나 드디어 밖으로 나갈 시간이 되었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이정우 기사님이 버스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기사님, 이제 진짜 욕지도 가나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바다로 갑니다.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이런 판매 여행이 다소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으며 20분쯤 지나 욕지도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기분 좋게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모두들 다시 활기를 되찾은 듯이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작고 아늑한 유람선에 올랐고 바다 위를 느릿느릿 항해하며 주변의 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매기들이 유람선 주위에서 시끄럽게 날아다녔습니다. 누군가 과자를 던지자 갈매기들이 빠르게 그걸 낚아챘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고 그 특정 순간만큼은 모두가 아이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유람선에서 내린 후 짧은 시간 동안 해변을 산책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바닷가의 자갈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 문득 뒤를 돌아보니 이정우 기사님이 바다를 바라보며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에서 난 뭔가 외로움을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라는 간단한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최 기사님은 다소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바다라서 그런가 봐요. 매일 이런 곳에 오시는데도 바다가 좋으세요? 제가 물어보니 그는 매일 오지만 실제로 바다를 보는 건 이렇게 잠깐뿐이에요. 보통 이렇게 기다리다니는 버스 안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아릿해졌습니다. 항상 바다 곁에 있지만 정작 바다를 제대로 볼 기회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저도 이렇게 바다를 보는 게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최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나란히 서서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침묵이 흐르더군요.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를 전하자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다를 찾곤 하죠. 짧지만 감동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함께 서 있다가 가이드의 호출로 다시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예상보다 일찍 수원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예정된 일정은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3만 원짜리 여행의 실체는 다소 초라했지만 그래도 바다를 맘껏 볼 수 있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피곤한지 잠이 들었고 저 또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짐을 챙기다가 과자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람선에서 갈매기에게 주려고 구입했던 과자였지만 다 나누지 못해 남은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버스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정우 기사님은 도로에 집중하느라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사님, 과자 좀 드시겠어요? 갈매기 주려고 사왔는데 남았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잠깐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운전 중이니까요. 그럼 나중에 드세요. 이곳에 놓고 갈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과자를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이런 여행에서 실망하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3만 원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다도 봤으니까요. 제가 대답하자 사실 저도 이러한 여행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이니까요.
그의 솔직한 고백이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전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들 힘든 걸 겪고 사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모두가 그런 줄 알면서도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가 잠시 도로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중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저도 보통은 말이 적은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짧게 웃음을 나누었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쳐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방금 있었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낯선 기사님에게 말을 걸었는지 한편으로 궁금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는데 어쩌면 그의 외로운 모습이 제 모습과 겹쳐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원이 도착하자 모든 승객들이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짐을 챙겨 일어나며 출구로 향하다가 이정우 기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또 좋은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이드의 형식적인 인사가 들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버스를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이정우 기사님이 버스 앞에서 승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한 번 더 교차했고 그는 손을 살짝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2만 원의 저렴한 여행이었지만 바다도 보고 새로운 얼굴들도 만났으니 나쁘지 않은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였던 기사님과 나눈 짧은 대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상은 변함없었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면 욕지도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기사님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단 하루 만난 사람인데 왜 그를 자주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요? 토요일 오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카트에 담고 계산대로 향할 때 누군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이정우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욕지도 여행에서 만났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씨 맞죠?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 약간 놀랐습니다. 아마 승객 명단을 봤던 것 같네요. 맞아요. 기사님도 이 지역에 사시나요? 네, 아래층 5층 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수원이 넓긴 해도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낮잖아요. 혼자 사시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선자 씨도 혼자 사시나요? 네, 꽤 오랜 시간 혼자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트 입구에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버스기사로 18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다녔으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새 직장을 찾다가 버스기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체력적으로는 괜찮지만 가끔 마음이 힘든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판매 여행과 같은 일을 할 때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며 그의 솔직한 대답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마음이 불편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커피를 한잔 할까요? 내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평소에 나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을 꺼낸 후라 최 기사님은 잠시 놀랐다가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였어요. 두 사람 모두 블랙커피를 시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으나 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편해졌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기사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신 건가요? 제가 하는 일에 관해서요? 어르신들을 속이는 여행에 참여하는 제 자신이 가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대체할 다른 일이 쉽지 않다는 그의 고민을 들으니 내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마다 이런저런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사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여행 상품을 만드는 회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런 여행은 성사될 수 없으니 논리적으로 따지면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60살로 아내와는 일찍 이별했다고 했습니다. 딸 하나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나도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혼한 지 18년이 넘었고 아들과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외롭습니까? 최 기사님의 질문에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외롭습니다. 특히 밤이나 주말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일에 바쁠 때는 괜찮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마치 큰 벽처럼 느껴져요.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니 더욱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첫 만남 이후 우리는 가끔씩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문자로 안부를 묻거나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정우 씨가 이제는 기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온양천 산책로에 벚꽃이 아름답게 폈다던데 같이 산책할까요? 즉각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봄날의 벚꽃 구경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토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차려입는 건 싫었지만 그래도 단정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가볍게 화장했습니다. 온양천 산책로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벚꽃은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흰색과 연분홍색 꽃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마치 눈이 내리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이정우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도 평소보다 조금 신경 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우리는 함께 벚꽃길을 걸으며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대화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날씨나 동네 소식, 최근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주제가 아니었지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벚꽃은 매년 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정우 씨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자연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매번 다른 감동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벚꽃 그늘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며 흐르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욕지도에서의 바다 경치도 좋았지만 이렇게 가까운 한강도 무척 매력적이었어요. 제 말에 이정우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멀리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도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네요. 욕지도 여행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서로를 알게 되었으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나오자 조금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너무 솔직했나 고민했죠. 그럴 때 이정우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낯선 이웃으로 지낼 수도 있었겠죠. 잠시 사일런스가 흘렀지만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주위에 살며시 떨어지고 한강에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풍경은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정우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돈을 한 푼도 아깝지 않네요. 서로 바라보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3만 원짜리 여행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공감이 생겼어요. 우리는 산책하다가 근처의 포장마차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무척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함께 나누어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한강변에는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한강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저녁은 드셨나요? 이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어묵과 떡볶이를 먹어서 괜찮아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같이 저녁 드실래요? 잠시 고민했지만 솔직히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떤 곳인가요? 작은 식당인데 그곳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가 안내하는 식당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아늑한 분위기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네, 혼자 살다 보니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서 식사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혼자서 요리하는 것이 귀찮아지더라고요. 식사 중에도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우 씨는 젊었을 때의 여행 경험이나 좋아하는 음식, 취미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누군가와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은 오랜만이라 무척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좋네요. 이정우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역시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식사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지내다 보니 이런 것들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자유롭지만 가끔은 외롭기도 하죠. 특히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경치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더욱 외롭게 느껴질 테니까요. 첫나들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가끔 영화도 보러 갔고요. 특별한 데이트라기보다 일상을 함께 나누는 친구 같은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이정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요리요? 최 씨도 요리할 줄 아세요? 사실 별로 잘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요즘 유튜브를 보며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려 해요. 그의 제안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리를 배우려는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요리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기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토요일 오후에 이정우 씨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혼자 사는 집인 걸 감안하면 무척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집이 깨끗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 정리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지럽게 살면 마음까지 어지러워지더라고요. 부엌으로 가니 이미 요리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볶음밥과 된장찌개였어요. 간단하지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였죠. 김치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얼마 전에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주셔서 처음 해봤어요.
직접 담근 김치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맛을 확인하니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맛이네요. 이게 당신의 첫 시도인가요? 네, 몇 번은 실패했지만 이제야 좀 괜찮아졌어요.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만들고 이정우 씨는 김치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요리하니 가끔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이 많이 즐거웠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가 어깨가 부딪혔을 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부엌이 좁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죠. 요리가 끝난 후 우리는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맛있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정우 씨의 김치볶음밥은 정말 별미였습니다. 와, 요리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군요. 과찬이십니다. 유튜브를 보며 열심히 따라 했을 뿐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정우 씨는 전라도의 시골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산과 계곡이 많은 마을에서 놀던 기억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수원 변두리에서 자랐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골목에서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했던 일이나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 먹었던 과자들에 대한 추억까지.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오직 오늘만 생각하며 살았죠. 이정우 씨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어른이 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식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식사 후 우리는 작은 베란다로 나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물어가는 해가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 혹시 우리 진짜 여행을 떠나볼까요? 갑자기 제안하자 잠깐 놀랐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이죠. 이번에는 3만 원짜리 여행 말고요. 네, 제대로 된 여행으로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즐기고 싶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전라도 남해안은 어때요? 제 고향 근처라 바다도 예쁘고 먹거리도 많아요. 전라도 여행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자 이정우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제대로 된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갈까요? 다음 주말이 어때요? 제가 금요일에 휴가를 내볼게요. 네, 저도 그때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의 첫 여행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3만 원짜리 여행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진짜 여행으로까지 이어지는 순간이었네요. 전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끔 평일 저녁에도 함께 식사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지 않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어제 배운 레시피로요. 토요일 저녁에 이정우 씨를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에 오는 날이라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과 몇 가지 반찬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역시 선자 씨는 요리 솜씨가 뛰어나시군요. 과찬이세요. 혼자 사니까 기본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게 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해보곤 합니다. 그날 전단지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제 말에 이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 같은 느낌이네요. 저도 그날 다른 기사님이 아프셔서 대신 운전하게 되었던 거였거든요. 정말요? 그런 거라면 더욱 우연이네요. 아니면 운명일 수도 있겠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생은 신기한 것 같아요.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정우 씨, 혼자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 무뎌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정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무뎌지기도 하고 더 단단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독이 너무 크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독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엔 혼자서 저녁을 먹는 게 참 슬펐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따뜻하네요.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정우 씨,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 처음이라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라고 부르기엔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라고 하기도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우 씨는 잠시 머리를 감싸고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선자 씨와 보내는 일상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름을 특별히 붙이지 않아도 우린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맞아요. 어떤 관계로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면 충분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함께 있는 만큼 행복하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삶의 다양한 순간들, 기쁨과 슬픔, 후회와 희망을 나누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저도 슬슬 가야겠어요. 이정우 씨가 시간을 확인하더니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11시를 넘겼음이 분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만나요. 네, 오늘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이별이 아쉬운 마음이 스쳤습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선자 씨, 내일 시장 구경할까요? 주말 시장이 열리는데요. 좋아요.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요. 이정우 씨가 떠난 후 집안이 약간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내일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에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제 삶 속에 기다림과 설렘이 생겼고 이것만으로도 제 일상이 더욱 풍부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변화하며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여러 번 여행을 다녀오고 명절에는 서로의 자녀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친구가 생기셨군요. 요즘 훨씬 밝아 보이세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이정우 씨를 만난 이후로 제 삶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됐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정우 씨가 멋진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적당히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챙겼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이정우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집안은 촛불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와, 이 모든 것을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서툴지만 특별한 날이니까요.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세팅되어 있었고 그가 이렇게까지 신경 썼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멋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난 한 해를 회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다니던 여행들,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모두 따뜻한 기억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자 씨,
드릴 선물이 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이정우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물일까 싶어 열어보니 예쁜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선물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 팔찌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담겨 있어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준비해 온 선물이 있어요. 이정우 씨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과 손수 뜬 목도리인데요. 겨울이 다가오니 따뜻하게 사용하라고 준비한 거예요. 와, 이거 직접 뜬 거예요. 언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밤에 텔레비전 보면서 조금씩 떴어요. 솜씨가 부족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감동적으로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이번 겨울은 감기 걱정이 없겠어요. 창밖에서 가을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잔잔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자 씨, 가끔 생각하곤 해요. 그 싸구려 여행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3만 원이 이렇게 값진 투자로 변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정우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앞으로도 여러 계절이 지나겠지만 함께라면 그 모든 계절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 가정과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관계가 더없이 좋았던 것이죠. 구속 없이 서로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비싸게 거래하려던 물건은 잊혔지만 남아있는 것은 서로라는 따뜻한 사실입니다. 이정우 씨의 발언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여행에서 팔고자 했던 비싼 품목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됐으니까요. 창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 오는 날에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곁에 있으니까요. 함께 비 오는 날을 보내고 맑은 날을 맞이하며 때때로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준 3만 원짜리 여행에서 얻은 소중한 선물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